예, 이게 저희가 그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학교들이랑 그다음에 관심 있는 내용들 아까 원장님이랑 한 거랑 좀 많이 중복이 되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먼저 그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들인데 이걸 좀 두루두루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는 한 10년 정도 청약을 넣었거든요. 저랑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청약 주택을 한 10년 정도 넣었어요. 신혼 때는 이제 와이프랑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 여기 가서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는 와이프가 는다니까 너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결국은 청약이 당첨이 됐긴 됐는데요. 애들이 일지망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성고등학교는 미달이 많이 됩니다. 미달이 많이 돼서 얘는 진짜 정말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몇 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쓰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닌 학교들은 실제로 아까 뭐 얘기가 나왔지만 충원고도 그렇고 안양여고도 그렇고 그 외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두루두루 알아두셔야 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영어학원인데 사실 그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영어라는 과목만은 사실 지표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국어나 수학이 특히 수학이 좀 더 도움이 될 테니까 이건 중요한 학교들 위주로 한번 써놔봤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신성고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31문제에 서술형까지 더하면 37문제를 시험 봅니다. 시험 시간 몇 분이죠? 예, 시험 시간 50분입니다. 50분이면 애들이 주관식까지 못 가요. 거의 대부분 객관식에서 그리고 이 뒤에서 제가 문제 경향이랑 출제 경향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문제가 변형이 많고 어렵고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애들이 손을 못 댑니다.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학교별로 이렇게 그 제가 체크를 해놔서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촌고입니다. 평촌고 같은 경우는 실제 영어에서 주관식이 36점, 30점이었다. 이제 1학년 애들은 15점이 됐거든요. 15점이 됐는데 제가 뒤에 문제에서는 그 준비를 못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인데 지문에 단어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단어가 15개 정도 있고 문제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 문제양을 배열했을 때 9번째 오는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객관식으로 분류되는 건데 사실상 주관식을 다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어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관양고는 지금 영어에서 주관식 배점이 여기 1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2학기 이렇게 나왔다고 1학기 이렇게 나왔다고 2학기에도 무조건 이렇게 되겠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다른 얘기인데 저는 지금 내신 대비 기간 중에서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수업을 하고 왔는데 애들이 오자마자 저 보자마자 막 웃으면서 선생님 설명회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안 입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보여드릴 때는 그래도 좀 예의를 차려야 돼서 이렇게 애들이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관양고 녀석도 오늘 수업을 했는데 관양고는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렇게 18점이 몇 점이 됐는데요. 이번에 기말고사엔 주관식이 없습니다. 근데 주관식이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형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애들 다 주관식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은 없는데 갑자기 기말고사 때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그냥 약간의 참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불리 학교가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랑 비슷합니다. 관내인 학교 중에선 신성이나 배경 정도는 문제가 조금 이 학교를 들어갈 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학교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그 원장님이랑 비슷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자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성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이제 저희 애들이 아니죠. 저희 애들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자료인데 뭐 표준 편차 평균식으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여기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과목별 표준 편차가 지금 이제 저희 애들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거 한 번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취도 비율은 아까 여기 신성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취도 평균이 81이었고요. 성취도가 9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설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때는 아마 평균이 81인데 성취도가 91이면 성취도 A를 맞는 애들 한 뭐 70 몇 점 이 정도로 학교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정해놨을 텐데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취도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 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이게 실제 학교 문제거든요. 제가 문제는 저도 똑같이 그 PPT에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입시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시에서 뭐 한 10년도 넘게 된 얘기인데 입시에서 중요한 게 한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엄마의 정보력이고요. 두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부모님의 재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랑 눈이 마주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3학년 지도를 할 때 3학년 애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영어학원인데도 원서를 같이 씁니다. 영어학원인데도 제가 원서를 하나하나 다 봐주는데 그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버님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어머님만 정보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학원 지금 재원생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애들 오면 저희 영어학원에서 애들 몇 시간 공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3시간 공부합니다. 3시간 공부하는데 저희가 부모님들 세미나 할 때 최대 마지노선으로 잡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2시간입니다. 이제 3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애들이랑 좀 더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애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을 기르는데 고등학교 아들 녀석이랑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게 되게 많아져요. 평상시에 애는 그 부모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애들한테 뭐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면 애들이 사실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애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분야 전문가니까 애한테 뭐 똑같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되게 많이 말할 수 있는 게 생기고요. 이제 부모님들도 지금 되게 복잡하죠. 어려워요. 근데 그 자제분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명 있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애가 2명인데도 첫째는 그냥 시험타로 쓰고 둘째만 뭐 기른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저기 좀 들어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아실 겁니다. 뭐 학원 분위기가 어떻다 뭐 한다 이렇게 되고 저는 여기서 안 썼는데 그 원장님 PPT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더 좋은 학생 더 좋게 좋은 학생 더 좋게가 저희 학원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런 부분까지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뒤에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학교별로 이제 학교별로 문장이 뭐 예를 들어서 영작, 뭐 파생어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뒤에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된다. 빠른 시간에 풀면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지금 여기 고등학교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거의 시험 범위가 2과입니다. 교과서 2과에 그다음에 외부 지문 한 2-3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나쁜 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암기를 시킵니다. 교과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암기를 시키는데 사실 이때 신성고 이때 지문이 52개인가 됐을 거예요. 지문 자체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교재만 48개 문제가 나와요. 부교재만 48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다 암기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불리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성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좀 빨리 속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한 20문제 정도 나와요. 20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 문제를 풀 때 2분
2분 조금 더 걸릴 수 있게 이 정도 시간이 되는데 신성고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니네는 문제를 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관식에 도달할 수 있다. 1분 30초 안에 풀어도 사실 주관식에 도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속독이랑 독해와 일정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고등학교를 제가 이거 다 집어넣으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학교랑 마지막 학교만 제가 분석한 걸 집어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문이 24개, 28개 나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52개 지문 나왔고요. 여기 이제 교과서까지 나와요. 교과서까지 나오고 단어도 신성고는 학교 자체에 단어집이 있어서 그 단어집에서 한 180개 정도를 외워야 되고 단어를 10문제 정도씩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학습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 보시면 이건 뭐 익히 들으셨고 아까 원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만 얘 같은 경우 최상위권 난이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좀 빨리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학교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고입니다. 배경고도 비슷합니다.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레벨이고 이제 숙련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이 아주 많이 된다. 이건 뭐 이제 시험지에서 유불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학교 뭐 주관식이 있던 주관식이 없던 문제가 많던 문제가 적던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의 기본기를 어떤 식으로 갈고 닦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되게 어렵죠. 복잡해요. 저 학력고사부터 해서 수능 도입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고교학점제로 변화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이든 서울대 가라 해든 다 서울대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든 저희가 만약에 특정 학교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지막을 부흥 썼는데 실제로 부흥이 안 되고 뭐 3지만 배경이 됐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러면 실제 그 시기 동안에 애들이 되게 힘들고 뭐 버티기 어려운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핑계로 1학기 내내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저희는 애들 보조를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애들 끌어서 조금 더 학습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게 부모님 역할이고 학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유불리에 대해서 약간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흥고입니다. 부흥고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중학교랑 비교해서 문제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뒤에 현재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주관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어법 오류 찾아 고치기인데 이건 이 학교 문제를 좀 쭉 한번 보시고 뒤에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주관식이 36점에서 15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객관식이지만 주관식 같은 형태의 문제도 들어간다라는 거였고요. 뭐 동안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비교를 해보실 게 관양고 같은 경우는 이게 1학기 기말고사예요. 아까 신성고도 그렇고 관양고도 그렇고 1학기 기말고사인데 관양고 같은 경우는 아까 신성고는 제가 문제가 52지문에서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관양고 같은 경우는 18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지문이 훨씬 더 적습니다. 지문이 훨씬 더 적은데 그러면 공부하기 편한 건 관양고가 편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관양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관양고에서 1학기 기말고사에 90점 넘는 애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점 몇 명이었을까요? 저희 이제 중학교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A를 맞는 친구들이 50%가 넘습니다. A를 맞는 친구가 50%가 넘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반에 예를 들어서 22명이다라고 한다면 뭐 11명 정도가 90점 넘는 거겠죠. 11명 정도가 90점 넘으면 그중에 반에서 100점이 한 2~3명 정도 있을 겁니다. 관양고는 100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0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90점대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18개라고 해서 무조건 신성고 대비 공부하기 좋겠다. 이거 18개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약간의 유불리만 있을 뿐이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되게 많이 변형이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형되냐면 실제 이제 그래서 여기도 저도 제가 해야 될 6개 학교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학교들별로 약간의 유불리가 있어서 먼저 한 장으로 요약해드리면 신성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25점 나옵니다. 서술형이 25점이면 지금 현재는 관내에서 제일 많은 거죠. 여기 이제 충고가 빠졌는데 충고 같은 경우는 아직도 30점입니다.
충국고 같은 경우는 주관식 서술형이 30점 나와서 충국고가 제일 많은데 그걸 제외한 학교 중에서 이 주요 학교 6개 학교 중에선 신성고등학교 서술형이 제일 많고 범위가 많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2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48개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8개인데 뭘 좋아해? 선생님 저희 중간고사 때 52개였죠. 4개나 줄었어요.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범위가 상당히 많고 변형이 적은데 사실 적은 변형도 애들에겐 조금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원래 있는 지문이랑 다르게 나오니까 하나 다 읽어봐야 돼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휘 포함 문항수가 많고 주관식이 변수가 된다. 이거 주관식이 변수가 된다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문제라는 게 패턴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딱 고정돼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수학에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인 뭐 29번, 30번이 어떤 유형의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의 수능과 모의고사의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의 29번 문제는 무조건 어법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요. 30번 문제는 어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되게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관식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신성고에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례를 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바뀔 수 있다. 내가 이거 생각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배경고입니다. 배경고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변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술형이 없으면 문제가 좀 쉽지 않겠니? 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 보시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문제 보시면 정말 되게 어렵게 잘 내요. 변별력 있게 되게 잘 냅니다. 그리고 고난이 독해와 어휘와 또 여기도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내용 나오고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부흥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15점에 난이도는 중. 그다음에 여기도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되고 어휘와 어법 내용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요약 정도 될 것 같고요. 평촌고가 15점으로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학습 스케줄 배분이 중요하고 주관식에서는 30점에서 15점을 변동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음 달일 거예요. 10월인데 저희 이제 10월 초에 좀 연휴가 길게 있잖아요. 애들이 이것도 약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학교가 시험이 9월 말에 끝납니다. 아마 이제 중학교도 비슷할 텐데요. 9월 말에 끝나는데 10월에 추석 연휴 지나고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충운고랑 평촌고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텀이 좀 길어지겠죠. 텀이 좀 길어질 텐데 이건 뭐 올해 그랬다고 내년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보장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습 스케줄 배분은 제가 이제 그래서 시험 일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집어넣었고요. 동안고 같은 경우는 변형이 많고 긴 지문 유형의 유형 배분 시기마다 다르므로 여기도 기본기가 필요하다. 문제가 무조건 우리 학교는 이렇게만 나온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관양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서술형이 있다가 이번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라는 게 생길 수도 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변형이 조금 되지만 단어가 어렵고 어법이 3개에서 5개 그리고 서술형 유무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실제 얘가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변형될 때 뭐 이제 단어 문제가 변형되는 건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게 기존에 있는 걸 다른 단어로 바꾸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게 항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게 학교 과정에서 이런 단어 안 배우는데 이런 단어 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항의가 당연히 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많이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변별력 있게 하는 게 어법입니다. 어법이 기존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아마 가운데 있는 게 기존에 알고 계셨던 문법 문제일 겁니다. 수능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능형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보시면 이게 기출문제들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밑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원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만 여기에 얘의 형태가 맞냐 틀리냐만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되죠? 다 읽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다 읽어야 되고 밑에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뭐 몇 개인지 골라요 라는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평촌고가 1학기 기말고사에 어법 문제가 딱 3문제 나왔거든요. 어법 문제가 딱 3문제 나왔는데 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 신성이나 배경 같은 경우는 문제의 힘을 조금 낮추고 있고 평촌이나 부흥 같은 경우 문제의 힘을 조금 높이고 있다가 이런 식입니다. 실제 이런 건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전체를 다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법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풀 수 없는 문제죠. 찍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이런 거 한두 개에 따라서 등급이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야, 이게 뭐 깊이는 안 다뤘지만 사실 한 번 2등급 맞는다, 뭐 한 번 3등급 맞는다 이런다고 해서 큰 타격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돼야 되는 거고 대학에서 더 선호하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내신이 1.0인 학생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이 2명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걔네는 3학년 2학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3학년 2학기에 수시를 쓰는 학생들은 안 들어가거든요. 내신이 안 들어가는데 걔네는 1.0 유지하려고 사실 3학년 2학기까지 공부해서 내신이 1.0이다란 말은 고등학교 3년 내내 2등급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고요. 얘네는 1등급부터 5등급 체계가 아니라 예전 학생들이니까 1등급부터 9등급 체계였죠.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학생들 보면 너무 당연하죠. 되게 우수한 학생이고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대학에서 보면 그런 학생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똘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좀 더 선호하는 애들은 이런 것보다 성적이 우상향하는 애들. 대부분 애들이 성적이 우하향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최고점 찍은 다음에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은데 실제로 대학에서 선호하는 건 사실 우상향하는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사 생활 20년 하면서 1.0인 애들 딱 2명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니네 때는 많이 나올 거다. 니네 때는 좀 더 많은 친구도 1.0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뭐 시험이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에 지금 안양여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안양여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저 끝나고 와서 또 수업을 해야 돼요. 그 녀석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녀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맞아요. 저희 학교에 저 말고도 한 명 더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1.0인 친구를 봤는데 지금 이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는 무조건 그런 애들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앞선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내신 누더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멘탈 부여잡은 다음에 공부를 하게 하냐.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제 좀만 더 지나면 애들 사춘기 정점 오고 그러면 공부 얘기만 꺼내도 막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기반을 미리미리 좀 잘 조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본문도 본문 변형 문제입니다. 본문 변형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암기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오리지널 원본이랑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해서 문장을 바꾸는 걸 한번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돼서 문제를 48개든 18개든 12개든 10개든 암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여기 이제 those who 이해 문장인데 those who 문장이 여기예요. 얘는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이거든요. it would be hard 여기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시작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 지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 시험범위 이거네. 난 이거 이제 문법이든 뭐든 다 숙지했어. 라고 할 텐데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웠어. 라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변형되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학교든지 쉽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강조드릴 건 문제에서 강조드릴 건 이 서술형 영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따라서 주관식 비율이 바뀐다, 달라진다. 그리고 문제 패턴도 달라진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선택 영작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뭐 한글을 주어진 다음에 그 한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작을 해라 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기를 줍니다. 보기를 주고 보기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영작을 하는 형태의 문제가 태반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종합예술이죠. 이런 문제를 꼭 맞춰야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등급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정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100인 학교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언제든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70점, 80점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주관식에 손을 대야지 좋은 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선택 영작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성고과를 한번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기랑 여기까지가 이 6개가 신성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거든요. 신성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인데 문제 보시면 첫 번째는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찾아 고치시오라는 겁니다. 모두 찾아 고치시오라는 거니까 얘도 아까랑 똑같죠. 문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형까지 시켜서 올바른 정답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보시면 얘는 본문에 찾아서 단어를 쓰시오라는, 이거 주관식 치고 좀 쉬웠던 거고요. 얘는 여기도 이제 이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이 요약에 대해서 A와 B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선택 영작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때거든요. 1학년 1학기 때여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이제 한글 쓰는 문제도 하나 나왔어요. 30제 이래로. 이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맞췄겠죠. 이제 한글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문제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신성고등학교는 어법 문제가 주관식에서 어법 문제가 2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약 문제가 1문제, 그리고 단어 문제 하나, 그다음에 한글 하나, 그리고 선택 영작 하나에서 총 6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1학년 1학기 때 거였습니다. 근데 얘는 1학년 1학기 기말입니다. 1학년 1학기 기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문제가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논술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하기 문제 중에서 뭘 맞는 것을 집어넣으시오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셨던 요 형태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 보기가 있고 이 보기에 대해서 선택 영작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이번 기말고사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지금도 내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보기에 대해서 선택 영작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 이런 형태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그냥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와 어법과 영작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맨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거의 이제 끝판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 뒤에 고등 12 커리큘럼 및 실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1등급으로 가는 길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애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공부 방법이 제일 맞지 않나. 실제 정점에 서야 될 건 스스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영어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결론은 너무 당연한 게 문법도 해야 되는 거고 영작도 해야 되는 거고 독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올바른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예를 들어서 문법 모르고 독해 모르고 영작 안 되고 이런 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어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게 기본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애들이 자기 스스로 어찌됐든 학원의 도움을 받던 뭐하든 맨 마지막에 서야 될 건 자기가 시험을 봐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의 습관을 만드는 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죠. 토요일날 일찍 일어나는 애들은 계속 일찍 일어나요. 주말에. 근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늦게 일어나는 애들은 계속 늦게 일어나거든요. 이거 저희 지각하는 애들 보면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습관을 만들어 주느냐. 그다음에 주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건 이제 부모님께서 못 하시죠. 부모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고요. 제가 볼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이게 안 됐다.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특히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제일 많이 부탁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속적인 격려와 칭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랑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랑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랑 아마 조금씩 나눠져서 특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기별로 학생 교육인데 이제 교육 선택이랑 입시 교육이랑 그다음에 뭐 쭉 이런 성적 상담, 생기부 관리, 진로 진학 쭉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좋은 학생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컨설팅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나 부모님이랑 해서 이건 작년에 했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이제 올해 썼던 친구입니다. 이제 주위에서 이제 한번 날짜 말씀드릴 텐데 실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수시원서 마감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뭐 이제 3년 남았구나, 우리가 몇 년 남았구나 이게 아니라 실제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겁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재원생들은 아마 이걸 많이 보시고 뭐 저희 데일리 카드죠. 데일리 카드로 매일 받아보셨을 텐데 고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제 먼저 쭉 문법이 됐던 독해가 됐던 개념 정리를 합니다. 개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총정리를 합니다. 물론 다시 고등 올라와도 똑같이 진행돼요. 이게 어학이다 보니까 수학처럼 딱딱 체계가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1학년 때 뭘 배워야 된다, 2학년 때 뭘 배워야 된다, 3학년 때 뭘 배워야 된다, 뭘 선행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등 올라오면 또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문법 총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아마 보시고 학생들도 보셨을 겁니다. 오답 정리가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글의 도식화를 통해서 이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이런 식으로 도식화 시킨다. 애들 한번 궁금하시면 교재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애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아니나라는 거 한 번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해 요점 정리 및 뭐 빈줄 노트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밖에도 붙어 있을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중등 공부를 가장 뭐 강력하게 관리하는 방법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시상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고등도 똑같습니다. 이거에 변형된 형태로 똑같이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이제 저희가 PT라고 불리는 훈련인데요.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과할 때까지 시키거든요. 통과할 때까지 시키고 통과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고등 기준으로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을 클리어 데이라고 불러서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고등 준비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수능을 봐야 되고, 수능은 EBS 연계 교재가 들어가니까 EBS 연계 교재가 진행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저희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 수능 마스터라는 게 이 수마가 수능 마스터라는 거의 줄임말이고, 저희가 수업이 끝난 후에 이제 PT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여기서 내용 정리나 해석이나 영작이나 뭐 통문장 암기를 통해서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주관식에 대한 기본기를 배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 독해를 위한 자체 교재 이거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심화 독해 사고력 훈련, 지문 분석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저희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수업이 거의 대부분 이 뭐 평촌 학원 지역 이 시스템이 월금 한목 시스템이잖아요. 물론 주말반도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토요일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만의 자랑이다라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10년이 좀 넘었나요? 예. 저희가 이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게 특정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나왔던 문제를 저희가 스스로 변형해서 어법이랑 이 서술형편을 저희가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 학교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학교 넘어오는 친구들은 어느 학교가 자기께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예를 들어서 일지망 지원한 다음에 바로 교복 마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오기 전까지 미리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략적인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9월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에 한번 빨간색 칠해놨어요. 11월 13일이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수능 날이에요. 수능 날이면 저희의 아직 우리의 고등학교도 안 가는데 사실 시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9월이 빠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이미 수시원서를 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더 빨리 갈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도 지금 이제 뭐 1, 2, 3학년 애들 마찬가지인데 1학년 애들도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3월 달인데 그러기 전에 뭐 선생님 뭐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애들 뭐 울었던 거 뭐 했던 거.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 이제 2학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랑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수시가 안 들어가니까요. 물론 더 길게 공부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간은 되게 빨리 갈 겁니다. 학생들 체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평촌이나 관양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이 좀 늦어서 중간고사 종료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저희는 6주를 준비합니다. 시험 대비를 6주를 준비해서 아마 이때부터 기말고사 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때 기말고사 종료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이벤트가 이런 겁니다. 이제 12월 1일이랑 2일에 저희가 이제 고등부가 개강되는 거거든요. 사실 개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관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이관되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고등 집중 분위기의 수업 체계로 진행되고, 엄격하고 강력한 학습 및 관리 코치랑,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팀장이다 보니까 이건 제가 다 담당해서 하거든요. 저는 겨울방학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 한 번씩 다 부릅니다. 부모님들 시간대 맞춰서 1대1로 다 한 번씩 모셔서 뭐 첫째 자제분이면 입시에 대한 거 개략적으로 쭉 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한 거, 그리고 1학년 때 해야 될 거, 2학년 때 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부분의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사실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대학교에 전공 택했다고 해서 그 전공대로 가진 않잖아요. 사실 제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은 이제 미디어 관련된 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애들한테 되게 역으로 물어봅니다. 니는 뭐 하고 싶니? 그럼 애들 대답이 PD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야, 니네 나영석 PD 아니? 그럼 대부분 다 안 돼요. 그럼 니네 나영석 PD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나영석 PD는 연세대에 나왔습니다. 연세대 나왔는데, 학과는 무슨 학과 나왔냐면 행정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사실 대학교에서 무언가를 전공해도 그 전공에 맞춰서 사실 취업까지 연계되는 경우는 100%는 아니잖아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려면 그래도 자기 전공과 전공에 대한 것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지 그 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여기 이제 12월이라고 표현되는데, 고등부 이관되는 이 12월부터 1월, 2월 겨울방학을 통해서, 겨울방학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많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제가 한 하루에 세 분까지 한번 상담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 1시부터 2시 좀 쉬었다가 뭐 2시 반부터 3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분까지 한 날에 했던 경우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과 학부모 진로 상담의 틀을 잡는다. 이 기간 동안에 잡게 된다 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